작심삼일이 반복되는 건 의지력이 약한 게 아닙니다. 새해 첫날 여러분은 뭔가를 결심했을 겁니다. 매일 운동하기, 책 읽기, 일찍 일어나기. 처음 사흘은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나흘째 되던 날 피곤하다는 이유 하나로 그냥 넘어갔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그리고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력이 없을까? 오늘 저는 그 말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증명해 드릴 겁니다. 2023년 MIT 행동경제학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꾸준히 습관을 유지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뇌를 비교했더니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두 집단 사이에 의지력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차이가 있었던 건 단 하나, 환경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뇌가 저절로 꾸준해지는 환경을 설계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는 꾸준하지 못할까? 뇌의 구조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뇌 안에는 2명의 직원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첫 번째 직원은 즉시 보상팀장입니다. 이 친구는 지금 당장 편한 것, 지금 당장 재미있는 것만 추구합니다. 소파에 누워 유튜브 보는 것, 배달 음식 시키는 것, 알람 끄고 다시 자는 것. 이걸 전부 응원합니다. 두 번째 직원은 미래기획팀장입니다. 이 친구는 3개월 후, 1년 후를 내다보며 운동하고 공부하고 저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 두 팀장이 매일 싸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즉시 보상팀장이 이깁니다. 뇌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뇌의 편도체는 생존 본능을 담당합니다. 불편함을 감지하면 즉시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 힘들어. 그만해. 위험해. 반면 전두엽은 이성적 판단을 담당합니다. 아니야, 이건 장기적으로 나에게 좋아. 조금만 더 해.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편도체의 반응 속도는 0.01초, 전두엽이 판단을 내리기까지는 0.2초에서 0.5초. 우리의 뇌는 애초에 구조적으로 즉각적인 불편함을 피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꾸준함을 만들지 못하는 건 여러분의 의지력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기본값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의지력을 강화하는 게 아닙니다. 뇌의 기본값 자체를 바꾸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꾸준함을 만드는 환경 설계 3원칙. 첫 번째, 마찰을 없애라. 시작의 장벽을 0에 가깝게 만들기. 심리학자 BJ 포그는 이걸 최소행동 설계라고 불렀습니다. 실험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운동을 결심한 두 그룹이 있습니다. A그룹은 운동화를 방 안 옷장 깊숙이 보관했습니다. B그룹은 현관문 바로 앞에 운동화를 꺼내놨습니다. 6주 후 B그룹의 운동 실천율이 A그룹보다 2.7배 높았습니다. 운동화를 꺼내는데 걸리는 시간은 30초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30초의 마찰이 습관을 죽이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핵심 원리가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귀찮음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가고자 하는 행동까지의 단계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실행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환경 설계의 첫 번째 원칙은 이겁니다. 하고 싶은 행동은 더 쉽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더 어렵게.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드릴게요. 책 읽기가 목표라면 책을 침대 머리맡에 펼쳐두세요. 스마트폰은 다른 방에, 글쓰기가 목표라면 컴퓨터를 켤 때 자동으로 문서가 열리게 설정해 두세요. 유튜브 과소비를 줄이고 싶다면 앱을 삭제하고 브라우저로만 접근하게 만드세요. 마찰을 조작하는 것만으로 여러분의 뇌는 저절로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즉시 보상팀장 기억하시죠? 이 팀장은 사실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이 팀장을 우리 편으로 만들면 됩니다. 스탠퍼드 행동설계연구소의 BJ 포그 박사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습관이 자리 잡으려면 행동 직후 즉각적인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추구하는 대부분의 목표는 보상이 너무 멀리 있다는 겁니다. 운동을 해도 몸매 변화는 3개월 후, 책을 읽어도 지식의 성과는 1년 후, 저축을 해도 경제적 자유는 10년 후. 뇌는 이 먼 미래의 보상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상을 인위적으로 당겨와야 합니다.
첫 번째, 즉시 보상 연결하기. 운동이 끝난 직후에만 듣는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두세요. 공부가 끝나면 좋아하는 커피 한 잔. 이렇게 행동과 즐거움을 직접 연결하면 뇌는 그 행동 자체를 보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진행 시각화하기. 달력에 X 표시를 하거나 스트릭을 기록하세요. 연구에 따르면 연속된 기록을 끊지 않으려는 욕구, 즉 스트릭 효과만으로도 행동 유지율이 평균 43% 상승합니다. 세 번째, 과정을 공개 선언하기. 목표를 주변 사람에게 말하거나 SNS에 기록을 올리면 사회적 보상이 즉각적으로 생깁니다.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즉 사회적 도파민을 활용하는 겁니다. 꾸준함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뇌가 좋아하는 보상 구조를 설계하는 겁니다. 원칙 3, 정체성을 바꿔라. 행동이 아닌 존재로 설계하기. 마지막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강력합니다. 담배를 끊으려는 사람 2명이 있습니다. 누군가 담배를 권합니다. A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지금 담배 끊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B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담배 안 피워요. 이 두 문장의 차이 느껴지시나요? 제임스 클리어는 그의 책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행동 변화는 정체성 변화에서 시작된다. A는 행동을 바꾸려 합니다. B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바꿨습니다. 뇌과학적으로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의 뇌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와 일치하게 행동하려는 강력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자기 일관성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환경 설계의 마지막 단계는 이겁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리고 그 사람처럼 말하기 시작하세요. 운동하려고 노력 중이야. 나는 운동하는 사람이야. 책 좀 읽어야 하는데 나는 매일 책 읽는 사람이야. 처음엔 어색합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선언이 반복될수록 뇌는 그 정체성과 일치하는 행동을 스스로 찾기 시작합니다. 환경이 정체성을 만들고 정체성이 다시 행동을 만듭니다. 본론 3,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까지 들으셨는데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며칠 못 가서 망가지더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런던 유니버시티 칼리지의 필리파 렐리 박사 연구팀이 96명을 대상으로 습관 형성을 추적했습니다. 새로운 행동이 완전히 자동화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66일. 그리고 핵심 발견이 있습니다. 중간에 하루 이틀 빠졌다고 해서 습관 형성 과정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하루 건너뛰는 건 괜찮습니다. 망하는 패턴은 하나입니다. 이미 망했으니 다 포기하자는 생각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어차피 효과라고 부릅니다. 다이어트 중에 케이크 한 조각을 먹었을 때 어차피 망했으니까 하며 나머지를 다 먹어버리는 그 심리입니다. 그래서 환경 설계에 꼭 들어가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절대 이틀 연속 빠지지 않는다. 하루는 실수입니다. 이틀은 습관입니다. 이 규칙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의 꾸준함은 망가지지 않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꾸준함을 만드는 환경 설계 3원칙. 첫째, 마찰을 없애라. 하고 싶은 행동은 더 쉽게, 피하고 싶은 행동은 더 어렵게 설계하세요. 둘째, 보상을 당겨라. 먼 미래의 보상 대신 지금 당장 즐거운 것을 행동에 연결하세요. 셋째, 정체성을 바꿔라.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닌 이미 그런 사람으로 스스로를 정의하세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꾸준하지 못했던 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아무도 환경 설계를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잘못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지력 하나로 뇌의 기본값을 이기려 했던 겁니다. 오늘부터는 뇌와 싸우지 마세요. 뇌가 움직이고 싶어지는 판을 만들어주세요. 딱 하나만 오늘 바꿔보세요. 책을 침대 머리맡에 꺼내놓는 것, 운동화를 현관에 두는 것, 달력에 오늘 X 하나 그리는 것. 그 작은 환경 하나가 3개월 후 여러분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줄 겁니다.